5월 29일 월요일 지금은 족방아 시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간에 6월이 있습니다. 네. 아, 그 오늘 또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네. 우리 부처님의 자비가 넘치는 온 세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그거 쉽지 않죠, 사실. 열반에 오른 목사도 쉽지 않죠. 열반에 오른 목사도 없습니다. 네, 그런 분 없어요. 아이, 송삼이 아주 드립이 때깔이 나고 있어요. 침투 좋았어. 네. 아니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속한 교단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이 종교 타종교라고 하지 않고 이웃 종교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웃 종교하고 서로 뭐 싸우고 반목하고 그럴 일이 없다. 네. 서로 진리를 추구하되 추구하는 길이 다를 뿐이지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이웃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얼마나 스케일이 대단합니까 이게. 네. 그렇잖아요. 네. 진리는 하나고 그래서 그 길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독선이죠. 네. 그런 면에서 좀 기독교계가 조금 반성을 하고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송소미 씨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영상이 뜬 게 있어요. 네. 그 설명 좀 보셨어요? 해주세요. 네. 못 봤어, 못 봤어.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불교 스님인 줄 알았어요. 스님이 이제 그 콘서트처럼 이제 다 모아놓고 학생들을 거기서 이제 그 디제잉을. EDM 나오는 데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아 스님께서. 네, 그래서 그 짤이 돌면서 불교 또 나만 빼고 재밌는 거 한다고. 그 제목이, 콘서트를 영상의 제목이. 진짜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이 젊은 세대들이 불교에 대해서는 되게 호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밈이라 그러죠. 밈의 네. 소재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네. 되게 재밌고 승복을 유니폼처럼 생각해. 되게 호기심이 가는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반면 기독교는 좀 고루하고 답답하고 좀 부담스러운 종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를 송소미 씨하고 좀 했거든요. 답답하고 고루하다기보다는 재미가 위선적이라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위선적이라는 점이 가장 좀 꺼리게 되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 교회가 진짜 재밌었거든요. 가면은 뭔가 교회 그치? 오빠들도 있고 그럼. 같이 막 청년부 모여서 기타 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랬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는 그러니까 여러 문화의 총화가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목사들이 너무 독선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반대를 그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왕이 되는 시스템이 계속 그 고착화되고 확산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 그렇지,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집단에서 왜 오래 있습니까? 그냥 나와버리지.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는 거고 또 목사들이 이제 본을 보이기는커녕 막 그냥 네. 나쁜 짓도 하고 말이죠. 막 그냥 정치적으로 극우 선동이나 하고 그러니까 또 재수 없어서 안 나가는 면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할 일은 이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네.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속한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학교가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인근에 화계사가 있어요. 네. 화기애사. 네. 그 부처님 오신 날쯤 되면은 네. 그 한신대 그 신학대학원 학생회가 플래카드를 내겁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그것도 성탄절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저 화계사 우리 스님들께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것도 플래카드를 걸어요. 또 그리고 너무 인근 아름답다. 또 인근 성당과 함께 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그 저 바자회도 열고 네. 이렇게 불교 그 천주교 개신교가 함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괜찮은데? 예. 근데 이제 대다수 교회는 뭐 그 저기 불교를 뭐 매도하고 반대하고 뭐 무슨 대단히 큰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 양 매도하고 말이죠. 네. 예. 그 제가 있었던 극동 방송이 그랬습니다. 저희는 부처님 오신 날에 정상 근무합니다. 정상 근무. 그 날을 따를 수 없다. 길이지 않겠다는 거네. 인정하지 네.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저 극동 방송에서 연초에 나눠주는 그 신년 달력. 네. 거기도 부처님 오신 날은 아예 기록도 안 해요? 까만색이고 뭐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 너무 편협하다. 그건 좀 그렇다. 그래놓고는 그러면 그날은 쉬는 날인데 일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루는 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크리스마스 다음 날 쉬게. 아. 아유 너무 옹졸합니다. 너무 옹졸해요. 이게 뭐야? 참 이게 좀 넓게 포용한, 사실 종교의 올바른 종교의 그 여러 가지 좋은 의미 중에 하나가 남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 그럼. 여기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와, 이게 민주화 이 앞장서는 스님들 만났고 그분들의 기계와 또 진심을 알면서 야, 훌륭한 분들이다 정말. 그동안 스님하면 이랬는데 네. 훌륭한 분들이다. 그래서 네. 제가 또 많이 존경하게 됐고 그 뒤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게 되면서 제 눈이 더 넓어지고 예, 또 그 종교 신심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런 아주 옹졸하기 짝이 없는 이런 믿음 네.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게 예. 이런 것 같아요. 이 스님들은 이제 절에 계시니까 보통 이제 산 속에 많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할 일이 없고 스님들은 또 교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목사님은 숫자가 되게 많고 맞아요. 뭐 교단도 많으니까 교회도 많고. 이게 악하고 양아를 구축한다고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몇몇 목사님들이 전체 기독교에 또 목사님이라는 표현도 하면 안 돼. 그 안 좋은 목사들이 전체 기독교에 너무 악영향을 미치는 맞아. 것 같아. 아니 빤스 죄송합니다. 전광훈 네. 전광훈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근데 전광훈이 말이죠. 뭐 극우 운동하면서 또 스님들을 무대에 세우대. 야, 그리고 예전에 또 사학법 네. 관련해서 이제 개방이사라고 해가지고 네. 왜 그 사학재단이 자기네들끼리만 친인척들끼리만 이사회 조직하고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외부에서 뭐 감시는 아니더라도 좀 그 집단 안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외부의 인사를 이사로 넣도록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려고 그랬거든. 와, 그때 이제 종교재단 이런 데서 그 사학을 갖고 있는 종교재단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반발을 했는데 나는 그때 비로소 보수 개신교, 보수 천주교, 보수 불교가 손잡는 걸 봤어요. 와, 일생도록 뭐 서로 만날 일도 없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기득권 앞에서는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거야. 나 이거 보면서 와, 그동안 그들이 네. 자기 종교만 진리다 이렇게 주장했던 건 뻥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신들의 이익 앞에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맞아. 예전에 우리 극동방송 사장님인 김장한 목사님한테 불교방송 사장인 어떤 스님이 우리 종교방송 협의회 만듭시다 했더니 이 김장한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예수나 믿어. 아유 엉절해. 근데 그게 또 극동방송 안에서는 와, 우리 목사님 영담으로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으신 분이다. 아. 뭐 이렇게 오직 예수는 여러분 다른 시인들을 믿는 그 신앙들 네. 사이에서 오직 예수가 아니라 돈 그리고 세속적 욕망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할 때 그게 오직 예수인 거야. 네. 뭘 잘못 알고 있어요. 타인을 배척하는데 사용되면 안 되는 말이죠. 그럼. 네, 그래서 야, 당신 예수나 믿어. 예.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걸 패러디하느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 이상한 제안을 하거나 그러면 당신 예수나 믿어. 그랬었어요. 네. 예. 유행어처럼 쓰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기 어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찐 이 뚱돼지가 아니었어 옛날에는. 옛날에 슬림했어요? 슬림한 때도 있었어. 슬림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죠 그게? 그게 이제 한 20년 전, 30년 전. 네. 네. 그랬었는데 그때 어떤 여성이 네. 나한테 접근해서 슬쩍 좀 연심을 표시했습니다. 아 진짜로?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신 예수나 믿어. 그걸 거기다 하면 어떡해요? 내가 또 이거 하려고 빌드업 한 거야. 진짜. 아니 진짜 살이 안 쪘던 적이 있다는 것부터 거짓말이야. 아니, 그것부터 빌드업해. 잠깐 뺀 적 있었어. 잠깐 에이, 너무 안 네. 믿으신다. 네. 당신 예수나 믿어. 너무 빌드업 냄새가 나는데. 미미네. 네, 그래요. 네. 정말 뭐 여러분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네. 온누리에 자비가 넘치는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부처님은. 네. 자, 부처님의 자비가 넘치는 세상.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용납도 하고 네. 인정도 하는 네.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처님 닮았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오, 그러네. 키가 네. 크다 그리고. 진짜. 어머머머. 어머 천의 얼굴이야 뭐야? 야. 여기서 근데 웃으면 윤석열 되잖아. 그게 나 너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면서 얼굴이야. 우리가 저기 부처님 상에다가 이런데 여기다 담배를 그래서 옛날에 대학교 때 MT 가고 그러면 항상 거기 있는 꽃무늬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옆으로 부르고 애들 앞에서 다 이렇게 불상처럼 이렇게 절하고 있고 아유. 사진 항상 찍는 사진 중에 하나였거든요. 너무 웃기다. 그래요. 진짜 똑같죠. 아니 저요. 근데 서신에도 있거든요 이 얼굴에. 네? 서신에 아시죠? 서시대도 있죠. 아유 서신도 너무 닮지 않았어. 너무 닮았어.
닮았잖아. 수염난 서신에 같다고. 수염난 서신에. 진짜. 예. 사시대 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닮았다는 얘기를 했더니 하루는 아버님께서 약주가 살짝 이제 건하게 취하셔가지고 저한테 너는 부처를 닮으면 어떡하냐 예수님을 닮아야지. 근데 부처님은 같은 동양 사람이고 예수님은 서양 분이시잖아요. 불가능한데요? 거리감이 좀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보다도 부처님이 더 오래된 분이고 두 분 다 사진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상은 뭐예요? 그냥 만든 거지. 그 그림에 후대가. 나온 거? 그러니까 아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금발의 서양 예수님의 그 얼굴. 스타일의 머리 예수님을 이렇게 연상하는데 장발에, 예. 아니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런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백인 예수님을 만든다는 것도 좀 그렇고 네. 부처님은 모르겠습니다 잘. 근데 부처님 하여튼 뭐 미남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자들 소수자들을 대변하던 미남. 그런 분들이 잘생기고 이렇게 뭐 빛나고 백인이고 유대인이고 미남. 예. 오 진짜 인자하게 생겼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 주식들 다 하시나? 아니요. 한번 저는 하다가 좀 나왔어요. 하죠. 예.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 전에 안 해요? 했다가 나왔어요. 아. 못 기다리겠더라고. 아. 한 6개월 기다리다가 예. 시진핑이 안 와서 나왔어요. 예. 아니 박지희 아나운서한테 물어보니까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했대. 이동영 따라서 뭐 네. 이동영이 대박 났다 이런 얘기도 듣고 이 그래서 작가님이 가끔 소스를 주시거든요. 열심히 넣었는데 5, 6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응. 그냥 그대로라는 거예요. 많이 맞아요. 벌 때도 있고 많이 잃을 때도 있고 보니까 맞아. 맞아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응. 차라리 그 주식을 안 하고 응. 그 감정 소비를 하지 않고 응. 그냥 일상에 충실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하셨어. 잘 손절했어. 근데 지금 삼부토건 여러분 삼부토건 사정 아십니까? 네.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뭐 이틀 동안 60배가 올랐다고? 보세요. 저거 봐. 저기 60%. 와, 평지에서 갑자기 그냥 네. 암벽 등반이야, 암벽 등반. 그러니까 저희 원래 800원, 900원 하던 건데 네. 지금 2,000원 넘어갔다가 2,000원대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야,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참여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저렇게 치솟은 겁니다. 6거래일 연속 그 상승을 했는데 이 증권가에서는 이제 지나친 과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삼부토건입니까? 왜 삼부토건입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 삼부토건 노조위원장이 지난 대선 무렵에 공개한 조남욱 전 회장의 명절 선물 목록 한번 보여주시죠. 자, 2002년에서 2004년까지 김, 곶감, 밤, 축하난, 너댓 차례 정도 받았고 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정육 등 네. 10차례 고기 그러니까 선물을 했다는 얘기죠. 윤석열 당시 검사한테 보낸 선물인 거죠? 삼부토건이 네. 조남욱 회장이 네. 윤석열이한테 보낸 게 네. 그렇고요. 근데 2014년 그때 이제 박근혜한테 들이받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했을 그때 네. 그 이후에는 김하고 메론으로 줄어듭니다. 확 쪼그라들었네. 메론으로. 예. 옛날에 그 지상파 3사 네. 중에 하나인데 개그맨들한테 그렇게 명절 때마다 상납을 받는. 네. 그래서 PD? 이제 그 PD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그- 써주게끔. 예, 근데 뭐 사실은 뭐 로비 이런 것들을 뭐 개그맨들이 잘하나. 뭐 아마 햄 종류, 참치도 아니고 햄 종류로 세트로 갖다 줬다가 너나 먹으라고 던진 사람이 있었대. 적어도 갈비는 가져가야 된다 이거지. 야, 근데 우리 윤석열이가 2014년 끝 떨어진 이후에는 김하고 메론을 받았어요. 예. 네. 좀 굉장히 확 줄었네요. 어쨌든 정육을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10번이나. 예. 자, 조남욱이가 그동안 이제 관리를 해왔던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특별 관리 대상으로 이제 윤석열이를 예우했다는 거야. 조남욱이가. 그 이제 정육을 받은 때, 몇 년도라고요? 정익을 받았을 때가 네, 예, 그 2009년에서 2013년입니다. 글쎄, 그때 이제 특별 관리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음. 근데
윤석열하고 결혼하기 5년 전인 2007년과 2008년에 김명신 교수 앞 그리고 최은순 앞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 사람한테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김명신 교수 앞으로는 과일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남욱과 김건희의 관계 뭐 아실 만큼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뭐 사실인데. 르네상스 호텔 얘기서부터 뭐 이미 저희가 뭐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윤석열이는 2006년부터 조남욱과 여러 차례 골프를 친 사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예. 그 2000년대 초에 경기도 파주 운정 2지구 개발 사업 때 건설업체들의 땅 매매 계약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어요. SM종합건설 등 건설사들이 땅을 싸게 사려고 계약서상의 매입 시점을 조작한 건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이 업체의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근데 여기서 실질적 사업 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한 건설사가 있었습니다. 네. 삼부토건이었어요. 아. 근데 삼부토건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오르지도 않았어요. 아니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가 아니라 아예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어. 근데 당시에 이 사건 주임 검사가 누구였느냐? 바로 윤석열이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응? 조남욱 회장은 윤석열이한테 10년 동안 명절 선물을 보내고 나중에 부인 김건희와 결혼을 했는데 네. 그래서 부인 김건희하고 결혼할 때 조남욱이 어떤 역할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시선도 있었어요. 뭐 연결을 네. 해줬다거나 그렇죠. 소개해줬다거나. 김건희하고 아는 사람도 조남욱이고, 네. 또 윤석열이하고 아는 사람도 조남욱이고. 아 뭔가 중간다리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렇지. 자, 이 조남욱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교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사실은 좀 나올 법한데, 이런 가운데 녹음 파일이 하나 공개됐어요. 그 조남욱의 둘째 아들인 조시연 전 삼부토건 부사장이 지인과 나눈 대화인데, 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게 윤총일 거야. 윤총이 네. 누구냐? 윤석열 네? 검찰총장. 총장. 윤총. 그걸 못 봐준다고 하는 건데 영감님이 막 난리쳐서 영감님은 바로 조남욱이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십시오. 도표에 윤총한테 3번 걸렸거든. 3번째에서 걸린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 그 이상 도저히 안 된다. 이걸 봐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영감이 봐달라고 난리친 거야. 그리고 봐준 꼬라지가 됐어요. 예, 결국 3차례나 적발되고도 무사한 이유는 네. 윤총이 봐줬기 때문입니다. 아. 네. 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거죠. 네. 근데 물론 지금 그 삼부토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남욱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그것도? 뺏기다시피 했어. 그 지금 또 딴 사람한테 넘어갔지. 그 재작년에는 저기 한참 이낙연 대표가 한참 권력을 부과할 때는 그의 동생 이계연 씨가 네. 삼부토건 사장으로 갔지. 네.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뭐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계연 씨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 부분을 취재했던 분들 얘기로는 지금 조남욱하고 삼부토건은 현재 아무 관계가 아니냐라고 네. 했을 때 관련이 있다고 취재했던 분들이 얘기하더라고. 있다고 본다. 네. 예. 배후 조종자로 지금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뒤에서 이제 막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자기 회사인데 사실 자기가 일구고 자기가 만든 회사인데 완벽하게 물러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조남욱 다음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삼부토건 인수한 DYB라는 회사 사장도 검사. 여러 가지 의심 정황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조남욱이 그 삼부토건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많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네. 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충남 부여 출신이거든요, 이 조남욱 회장이. 네. 그리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경기고등학교 나왔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굉장히 접점이 되는 부분이 많죠. 네. 그리고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들한테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조남욱 조전 회장 관련 자료 로비 그 명단에 보면 있는 사람들이 뭐 김경한, 명노승, 정상명, 김가경, 김진환, 최환, 최교일, 이종백, 이건계, 유창종, 안강민. 다 검사들 아니야? 다 검사들입니다. 네. 서영재, 남기춘, 정진규, 또 한 명 양재택. 양재택도 나와. 네, 이다들 다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쟁쟁했던 전현직 이제 검사들의 이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었는데 또 재밌는 게 또 하나 뭐냐면 이 안강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수부장이었어요. 근데 정대택 씨하고 관련된 고소 사건 장모 씨, 장모 최 씨, 장모 최 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거미줄처럼 얽혀 있죠. 자, 그 중간에 소개를 해준 게 조 전 회장이다라고 이제 의혹이 있을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돈독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궁금해서 조남욱 회장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2021년도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면서 버럭했다는 또 기사가 나왔거든요. 조남욱이? 네. 그래요. 뭐 관련이 없는 사람이면 버럭할 일은 없었겠죠. 그렇지. 그리고 아주 그 긴밀한 사업적 파트너다라는 게 우리 안혜옥 선생 얘기예요. 예. 그분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야, 어쨌든 이렇게 좀 밀접하게 대통령 내외 게다가 장모까지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거라고 추측되어지는 조남욱 회장이 운영했던 회사가 큰 회사도 아닌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고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큰 자금을 또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게다가 이 주가가 이렇게 치솟는 모습을 보면서 주가 하면 또 떠오르는 이름도 있고. 그죠. 뭔가 조작 냄새가 나는. 네. 아니 해본 떡도 먹어본 놈이 먹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뭐 이런 상황들이 예측이 안 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뭐 추측까지도 저희가 가보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근데 이거 단기적인 거다. 괜히 뭐 물론 단기적이죠. 뭐 근데 정책 때린다고 하니까 잠깐 오르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 돈 버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 짧은 시기여도. 전에 평화나무하고 안혜옥 선생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 조 회장이 삼부토건 회장이었는데 김건희는 그에 협력하는 군소업체 대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무엇을 협력할까? 여러분들 지금 이상한 상상하십니까? 그게 맞습니다. 당신의 상상이 맞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조남욱 아니 안혜옥 선생 예 말씀이에요. 네. 예. 상상은 정답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조 회장이 김건희를 두고 자기 비서라고 하면서 데리고 다녔대요. 예,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왜 그 삼부토건 주식이 뛰는지 또 괜히 또 이래가지고 삼부토건 주식 사시는 건가? 네,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이미 들어가면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릴 정도면 이미 돌고 썩어서 이제 냄새 날 정도의 정보기 때문에 저희 말을 믿고 투자에 이용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정권 끝나면 제대로 규명될 겁니다, 여러분. 정권 끝날 때 그때 가서 이 실상이 뭐였는지 아시면 될 것 같고. 야, 이것도 뭐 이게 주가 조작이었나? 뭐 그때 가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주가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만약에 어떤 커넥션이 확실히 있었다면 밀어주기 정도는 될 수 있죠. 확실한 밀어주기.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황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가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예. 전후 복구 사업으로 지금 삼부토건 그 가치가 뛰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기면 어떻게 되나? 그때는 또 재건이 어려워지겠죠. 재건이 될까? 그리고 아울러 모르겠어요. 이럴 때 러시아를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러시아한테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래가 불투명한 전후 복구 사업하고 싶으면 러시아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아니 뭐 사실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는 좀 거리감을 두고 중립적인 위치에
소위 말 요즘 말로 이제 중립 기어를 박아놓는 네, 게 사실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사실 네. 러시아하고도 우리나라가 사실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네.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나 여러 가지 자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도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러시아를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잘 할 수 있을 텐데. 중립기아 박아야지 근데 이렇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재건 사업이 그럼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사업인데 그걸로 그럼 진짜 그냥 지금 주식 띄우기로만 사용한 걸 수도 있겠네요. 우크라이나에 올인을 했어요. 우리 저 윤석열이가. 이게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선택입니까? 예. 아유. 방 모기가 있어가지고 말하다가 저 모기를 잡아가지고. 아, 예, 네. 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목이 잘 잡으시네, 우리. 음. 송섬이 아나운서. 예. 네. 이제 보통 잡은 솜씨가 아니야, 저거는. 자, 그래요. 우리 저 광고 들어갈까요? 네. 자, 첫 번째 광고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정관장 프리미엄 홍삼 아이고, 보윤정 데일리 스틱 예. 준비했습니다. 좀 자리 하나씩 보윤정. 있습니다. 네, 홍삼 보윤정. 예. 홍삼 보윤정. 홍삼 보윤정인가? 홍삼 보윤정인가? 홍삼 보윤정인가? 윤정이 왜 나오지? 윤정? 홍삼 보윤정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홍삼 보윤정 데일리 스틱입니다. 자,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건강만큼은 꼭 챙기셔야 하잖아요. 그럼, 예.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식품이 바로 홍삼입니다. 홍삼 제품 중에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바로 정관장이죠. 이미 그냥 믿고 사셔도 되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에 대한 특별한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은 제품이고요. 데일리 스틱 6년근 홍삼 농축액에 차가버섯 농축액, 벌꿀, 영지, 상황버섯, 녹용 등을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피로 개선에 좋고 면역력 증진에도 좋고 기억력 개선에도 좋고 혈행 개선, 항산화에 모두 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편의성까지 더 있습니다. 1일 1회 1포 그냥 이 한 포만 딱 드시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진하게 응축한 액기스를 스틱에 담았습니다. 맛과 향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지금 10포, 그러니까 30포, 10g 30포에 122,2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자, 선물할 곳이 많아서 고민하시던 분들 김용민닷컴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또 이제 도움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저 조남욱 회장님도 네. 그 뭐 이런 저 김하고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 메론 네. 보내지 마시고 저 이제 프리미엄 홍삼 보윤정. 네. 데일리 스틱 이걸로 보내시면 되겠네요. 네, 선물하기 좋게 저희가 쇼핑백을 함께 드리고요.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받아서 네. 바로 선물하실 수 있도록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삼은 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특별하게 가리지 않고 다 잘 맞거든요. 체질상. 뭐 산삼 같은 경우는 좀 몸이 너무 열이 많으신 분들은 좀 못 먹기도 하고 네. 산삼 인삼 같은 경우는 홍삼은 좀 그런 게 덜한 편이어서 맞아요. 누구한테 선물해도 잘 어울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 부담 없이 여러분들. 게다가 직장인들이 요 스틱형을 되게 좋아하세요. 여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여기 셔츠 앞에 주머니에 이거 쏙 꽂고 다니는 들어가니까. 거예요? 음. 야, 부의 상징 같은 건가? 네. 홍삼 먹는 느낌? 그렇죠. 네, 아니 어떤 분은 말이죠. 저 우리 음. 그 고양이 키우는 분은 음. 그 고양이의 그 건강을 위해서 이 홍삼 보윤정 이제 추루 같잖아. 어머, 이거 고양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예, 저 확인 안 된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빌드업 좀 했다. 왜냐면 여기 자. 고양이 집사거든요, 이쪽이. 네. 아, 근데 홍삼이 뭐 고양이 몸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많이는 안 먹여도 안 먹여도 그렇지. 될것 같긴 이게 한데. 고양이 맛은 아니야 이게. 어. 좀 비린내가 나는 생선 비린내가 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네. 고양이들이. 예. 맞아, 고양이 좋아하시지.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너무 좋아해요. 아, 이 남자들이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네.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이 진중권이고 개 좋아하는 사람이 그 김어준이야. 아. 그 마- 김어준 그 마치 형이 둘 중에 고르라는 느낌이라서 영 그렇긴 한데. 예, 개를 키우고 있고 네. 진중권이 고양이 키우잖아. 아. 김 PD님. 나는 뭐 고양이 10마리라도 키우고 싶어요 진짜. 아. 아 근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키우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장원 선배 집에 한번 가시면 못 나오시겠네. 고양이 저희 고양이 키웁니다. 저는 몇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예. 근데 저희 고양이는 완전 처음 보는 사람일수록 더 애교를 가서 떨어요. 진짜? 나를 좋아할 때까지 내가 애교를 떨겠다.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귀가 없어요, 진짜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렇구나. 그 동네에도 네. 진짜 길고양인데 뭐 나만 나타나면 좋아하는 고양이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궁디 팡팡 좀 해주고. 네.
정말 고양이가 영물입니다. 영물.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홍삼 광고가 고양이 얘기로 빠졌어요. 동물은 다 소중해요. 예, 자, 예. 다음 광고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후식으로 먹을까 했는데 먼저 마실까요? 먼저 마십시다. 자, 네. 아로마빌 핑크 솔트 크림 아유, 라떼 이거 있습니다. 진짜 맛있죠. 예, 진짜 예, 맛있잖아요. 이거 감사합니다. 요게 저 카페라떼 같은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예. 집이나 혹은 직장에서 간편하게 맛있는 라떼를 즐길 수 있는 방법 김용민닷컴에 있습니다. 아, 자, 일반 믹스 커피와는 차원이 다른 맛입니다. 진짜 고급죠. 네, 20년 커피 전문 회사인 아로마빌 커피에서 제조한 크림 라떼 커피입니다.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 크림 라떼의 맛이 더 깊고 풍부해졌는데요. 신선한 우유의 깊은 고소함에다가 핑크 솔트를 더해서 단짠단짠의 밸런스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최상급 동결건조 커피를 미세하게 갈아 넣어 만들어서 더욱 깊은 라떼의 맛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20개입 3박스에 26,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한 박스인데요. 요거 3박스에 26,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주문은 뭐 1544-1871번 전화 주문으로도 가능하시고요. 너무 향도 너무 좋아요. 네. 아니 요런 맛 커피 생각하시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게 그 노란색으로 된 예, 모카 땡땡. 그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나영 씨. 네. 네. 아 근데 그거보다 훨씬 그건 먹고 나면 입안에 텁텁함. 왜냐면 거긴 프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 텁텁함이 먹고 난 다음에 너무 불쾌하고 입 냄새를 유발하고. 그렇지. 저 입에서 발냄새가 나요. 네. 그러니까 먹을 땐 좋은데 이제 뒤에 이제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게 좀 단점인데 이 제품은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너무 맛도 맛있다. 너무 고급죠. 이거 이따가 이경 대변인님이랑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면 한 잔씩 드리고 싶어요. 너무 무조건 드셔보셔야 돼. 맛있거든요. 이게 무슨 맛인지 정말 이게. 좋다 이게. 그리고 그 단짠이 뭔지 딱 느껴질 거예요. 첫 맛은 약간 짭조름하거든요. 네, 히말라야 솔트 딱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소금에 대한 걱정도 이제 앞으로 많이 하시게 될 텐데 네. 히말라야 핑크 솔트는 바다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다에서 오지 않고 그 히말라야 산에서 왔어요. 네. 산에서. 진짜 히말라야 산에서 온 거예요? 히말라야라고 돼 있잖아. 설명일버지 그 추자도에서 가져왔겠어? 아, 핑크 솔트가 히말라야에서 가져오는 거구나. 뜬금없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맛이 맛있어. 궁금하시죠? 저희가 말로 설명해드리는 건 좀 한계가 있으니까 네. 답은 하나 직접 주문해서 드셔보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 오, 유행하는 네. 아이스크림이 예. 그 캐러멜 솔트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캐러멜이 발라져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소금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요즘 유행이거든요. 캐러멜 솔트 뭐 팝콘 아이스크림 이런 거 판매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거를 커피화 시켰어요. 네.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게다가 이게 또 한 포 양도 많아가지고 네. 진짜 라떼 커피숍에서 시켜 먹는 라떼만큼 타서 먹을 수 있잖아요. 옛날 대학교 때 이제 공부하기 싫으니까 괜히 커피 한 잔 먹으려고 나오면 그거 되게 금방 먹거든 그거. 그래서 되게 요만한 종이 늘 아쉬워. 하나씩 근데 먹죠. 그때 이게 있었더라면. 대용량. 잠깐 공부하다 나와서도 한 2시간은 이거 마시면서 노가리 털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너무 맛있다 예. 근데. 아우 좋습니다. 온몸이 아우. 그냥 살을 녹는 네. 기분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꼭 저희는 드셔보세요. 따뜻하게 먹어야지. 먹었는데 좀 더워지고 있으니까 아이스로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예.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모이세요. 와규 꽃등심 스테이크가 아이고, 왔습니다. 세상에. 모처럼. 이거 오랜만에 왔네. 오랜만이죠. 와, 스테이크에 예. 가장 최적화된 3cm 이상 두께의 와규 꽃등심 스테이크가 우와, 왔습니다. 말이 세상에. 필요 없습니다. 네. 딱 한 번만 드셔보시면요. 왜 가장 높은 등급의 골드 그레이드의 와규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꽃등심 원육을 준비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 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와규가 일본의 육용소인데요. 흔히 마블링이라고 불리는 근내 지방도가 월등히 높아서 그래. 고기가 연하고 즙도 많기로 유명합니다. 뭐 오메가3, 오메가6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해서 맛도 좋은데 몸에도 좋은 게 또 특징이고요. 아. 진공 포장하기 때문에 고기가 쉽게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최고예요. 그냥 보관하시다가 자연 해동해서 조리해서 드시면 언제든지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육즙이 난리 나죠. 이거는 네. 먹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이게 저 장모님께서 아까 좀 구워놓으셔가지고 광고하느라 시간이 좀 지나서 약간 식었잖아요. 식으니까 더 맛있네. 마블링 봐봐, 마블링. 아, 세상에. 맛있다. 아니, 밥을 먹었는데 또 먹게 되네. 아, 기가 막힙니다, 네. 여러분. 아니 육즙이 떨어지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고 되게 식감이 살아있고요. 절대 이게 냉동된 고기였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 그냥 자연 해동하고 조리해서 드시면 언제든지 그냥 식감이 완벽한 고기를 다시 드실 수 있거든요. 요즘 집에서
집에서 스테이크 드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밖에서 너무 비싸니까. 근데 기왕이면 와규 꽃등심 스테이크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2% 할인도 하네. 아 저는 일본에 갔다 와규를 먹었거든. 네. 그때 낙곰수 할 때. 네 일본 다시 갔어요. 일본에 대한 그 편견, 네. 분노 싹 사라졌어. 아니, 와규로요? 와규 때문에. 사람에 대한 사람이 달라진 건 없는데 와규 때문에. 네. 네. 일본에서 이 와규를 맛봤을 때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본 듯한 느낌. 네. 아 정말 맛있네. 사실 오늘 또 오늘 이경 대변인님이랑 또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온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내 동생 상민이한테 또 좀 남겨주려고 그랬는데 먹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 먹어, 다 그냥 먹어. 제가 다 먹으렵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가격 알려드릴게요. 네. 한 개 입에 300g입니다. 300g에 38,900원. 300g 3개 총 900g에 109,900원입니다. 그 가격을 합니다. 네. 스테이크 밖에 나가서 먹으려면 엄청 비싸요. 아 이게 진짜 비싸지. 와. 집에서 분위기 내기 너무 좋겠다. 네. 사실 소고기는 집에서 먹는 고기라는 생각보다는 집에서는 삼겹살을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소고기는 금방 익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간편하게 구우실 수가 있거든요. 돼지고기는 기름이 온 사방에 튀어가지고 맞아. 그 소파에도 다 기름, 거실 바닥에도 다 기름이에요. 한번 굽고 나면. 왜 천장까지 막 기름 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를 집에서 구워 먹었던 이유는 돼지고기가 이제 가격대가 아무래도 좀 더 소고기보다는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야외 옛날에는 아파트 생활보다는 이제 그냥 주택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마당에서 꺼 먹으면 되니까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던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아파트 생활하고 있는 현대에는 돼지고기보다는 오히려 소고기가 집에서 먹기 더 적합한 고기가 아닌가. 스테이크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냄새 빼기도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 돼지고기 광고는 어떻게 하려고? 그때 되면 또 말을 그때 되면 또 바꿔야죠. 생각할 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 있어, 안에 다 있어. 아무렇지 않게 또 바꿔. 괜찮아. 에이, 걱정하지 마. 자, 와규 아직 꽃-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벌써 걱정하고 계세요. 일단 소고기 집중하세요. 벌써 이미 다 드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먹었어, 다 벌써. 다 먹었어. 다. 여러분 저도 다 먹었습니다. 너무 어유, 맛있네요. 고마워라. 아유. 여기 나눔까지. 네. 자, 스테이크에 가장 최적화된 3cm 이상 두께의 와규 꽃등심 스테이크입니다. 자,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에서 기왕 고기 드실 거면 김 PD님한테 입증받은 고기로 드시는 게 훨씬 맛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 소고기 중에 소고기, 고기 중에 고기가 와규입니다, 여러분. 네,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여러분께 준비한 미디어 실업 함께 하시고요. 잠시 후 이상민, 이경, 이상민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특별히 뭐 검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검찰이 지난 2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을 보고 저거 저대로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광주 학살을 보면서 저 군부 놔두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남영동 대공문실 보면서 박종철 고문시설 보면서 저 치안본부 저거 놔두면 안 된다. 국정원 놔두면 안 된다. 네. 근데 이번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 사건 등을 비롯해서 수사를 하는 걸 보고 이 검찰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거 큰일 난다. 네. 이런 각성이 그렇지. 이제 국민들한테 넓게 생긴 거죠.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것은 헌법을 흔드는 일이고 국민 주권의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입니다. 본질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입니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의견이 다르면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 누가 옳고 그른 나중에 가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에 뛰어든 거고요. 정치를 할 거냐 물어봤더니 할 수도 있다 이 뉘앙스로 답변해서 모든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다 정치 행위가 돼버립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를 할 총장을 세워놓고 운영이 돼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의 사의 철회를 낙장 불입이라고 거부하자
김종민 의원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김종민 의원을 찾아가서 장관을 상대로 내가 항명한 건 아니니까 제가 그 사표 안 냈던 걸로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김종민 의원이 나한테 부탁한 게 그런 거였어요. 장관님 그거 좀 잘 봐줄 수 없나요? 그 개혁해야 되는 와중에 인사청탁. 김종민 의원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SNS에 그 검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1차장이 주변 압력으로 사표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어 확인해야 한다는 언급만 했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저에게 한 4차례 정도 거의 밤 12시까지 전화를 여러 차례 했죠. 네, 장관님이 오해입니다. 제가 그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전화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 검사 본인은 법무부에 반기를 들고 사표 낼 뜻이 없는데 주변 검찰 내의 압력 때문에 떠밀려서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라. 제가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저께 나왔던 김종민 의원 있잖아요. 그분은 저하고 아주 친한 다른 의원한테 추 장관을 좀 말려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려달라. 네. 뭘 말려달라는 말일까요? 징계 청구한 장관을 말려달라. 그 백기투항하고 장관이 후속 절차를 밟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었나 싶어요. 더 나아가지 마라. 야당 간사가 이런 걸 조정해갖고 좀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덩달아서 감싸고 말이야. 내로남은 것도 따로 왜 문서지? 내가 조국이야 내가? 네, 미디어 실업 보고 오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디어 실업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족박을 다시 보기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성이 안 찬다. 계속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저희 평화나무 유튜브 채널에 저희 따로 또 올려놓으니까요. 거기 가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족박을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그런다 그래서 한 번 보신 분들 또 본다고 해서 조회수가 1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요? 어차피 10번을 보든 100번을 보든 한 사람이 본 건 한 번이야. 진짜요? 네. 그러니까 친구 걸로 보세요. 어머니 걸로 보시고요. 아버지 걸로 보시고요. 시간차를 두고 봐도 그러나요? 네. 진짜 몰랐네. IP가 하나기 때문에 하나만 올라갑니다. IP만 다르면 상관없습니까? 제가 그 정확하게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그냥 데이터로 보고 저기 와이파이로 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제가 알기로 와이파이도 껐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켜면은 IP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동 IP니까. 네.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비행기 모드 했다가 하면은 다시 IP 바뀌어 있다고. 그럼 벌써 이런 여러 것도 있는데. 종류가 나오네. 핸드폰 본인 걸로. 방식이 많이 나오고 꿀팁들이 나오네요. 네. 고맙습니다. 뭐가 통할지 모르니까 한 20개만 만들어 봅시다. 아니면은 그 PC방 많이 있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네. 그렇게 열일하시도록 합시다. M 시장원의 그 M장 기획 조회수가 좋은 게 네. 그런 이유였구나. 매도하기. 저희 사무실에 가면 직원들은 없고 핸드폰만 있어요. 그 게임 돌리듯이. 그 선택이 하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 채굴하듯이 핸드폰만 연락이 돌아가요. 조회수 사재기로.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2부.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이경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대전 유성을 네, 네. 대전 유성을. 출마 준비하고 계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바로 이상민 의원님. 네. 이게 왜 나와? 나 나오지 마. 이거 나오지 마. 수박 나무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출마하기로 하고 나서 이상민 의원이 별말 안 하시던가요? 네, 그 뒤로 못 만났어요. 알겠습니다. 굳이 만날 이유 없죠. 네. 뭐. 네. 긴장하셔야죠. 네. 아니 그 저기 이렇게 경쟁자들의 도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지. 뭐 그냥 출마한다고 해서 뭐 저기 플래카드 5.18 맞아서 이제 플래카드를 내걸었거든. 네. 그거를 신고해서 철거시키고 그 자리에 자기 5.18 플래카드를 걸게 하는 이런 옹졸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 예. 근데 저도 몰라요. 아직은 제가 지역에서 공개 활동은 아직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문자 보내기도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공개 활동을 또 저기 도전자는 쉽게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저 그 현역 지역구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 아니면은 또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당원 명부 쉽게 못 보고요. 또 그리고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번에 출마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일단
큰일 납니다. 맞죠? 뭐 인사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마합니다라고 해서 명함을 돌리는 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게 선거법에 걸립니다. 지금.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선거 운동 기간이 있어요. 그때부터 해야 돼. 네. 지금은 근데 제가 당에 이제 대변인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 이경입니다. 이경 TV 구독 많이 네. 해주세요. 유튜브 그렇게, 홍보하듯이.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명함 드리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고향갑에 저 김성회 형이 출마하려고 하는데 네. 너무나 많은 견제 그 시선이 들어오는 바람에 아직 사무실이 일산에 있어요. 네. 그 덕양구 화정동 그쪽에 네. 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일산에 지금 있는데 만약 거기 가서 조금이라도 선거운동하는 액션이 보인다. 그럼 바로 신고 들어갈 수 신고 있죠. 들어가니까. 네. 어떤 분은 문자를 보냈어요. 네. 다른 지역구 신인 도전자입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그 번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신고가 들어와서 그 문자를 한 달간 금지. 그러니까 그 번호, 핸드폰 번호를 금지가 됐어요. 근데 그 문자를 전송할 때 어머 바보처럼 자기 핸드폰 번호를 그대로 전송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자를 보내게 되면은 그 다른 번호를 만들어서 그걸로 보내라. 차단이 들어올 수 있다. 캠프용 휴대폰이라든가 이렇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캠프용보다는 저는 그 문자 자체가 직접 그 주민들 아니 최소한 이제 대전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보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차라리 핸드폰 번호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렇게 좀 보내려고 합니다. 뭐 정지가 돼도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놓쳤는데요. 노은 2-3동이고요. 전민동이 있고 신성, 전민, 구죽, 관평동입니다. 근데 이경 대변인님은 그래도 문자 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함을 안 느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의원들 보니까 문자 오는 거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만약에 그렇게 연락 오고 이렇게 좀 비판받는 거에 불편하죠. 솔직히 많이 불편하죠. 특히 우리 진영에서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저 좀 슬펐다 우울했다가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내가 이걸 안 받고 누구야? 이상민이에요? 이상민이야, 이상민. 나오지 마. 저거 왜 보노? 저거 왜 보는 거요? 놓치질 않는 이상민 분이. 나중에 할 줄 아는데 못 껴들지 못하겠어. 진짜. 아니 자기들 몇 개씩 갖고 있으면서 하나를 주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봐. 이거 봐봐 여기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상민 나 안 준다? 하여튼 욕심들이 진짜 욕심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거 다. 어서 오시죠. 근데 그 뭔가 그 오해가 돼서 왜냐면 그때는 제가 당의 기조와 대표의 발언보다 조금 반템포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반템포.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미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반템포 앞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게 어찌됐든 간에 반템포를 잘못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해가 돼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반대 입장인 거잖아요. 아예 반대 입장을 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말에 특히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나 혼자 공부는 나 혼자 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치는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도 선택을 못 받으면 정치는 정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비판과 왜 비판을 하는지 본인이 성찰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비판하는 점과 본인 생각이 다르면 토론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발화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네. 근데 내가 20대고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좀 안 된다. 이건 정말로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느 국회의원이 또 실드를 친다고 나와서 조땡땡 의원님이셨는데 본인은 욕을 많이 먹어서 이제는 괜찮다. 근데 이제는 손바닥 굳은 살이 배서 자기는 괜찮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은 아직 손이 뭐 애기 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손바닥이 굳은 살이 없기 때문에 애기 살이다. 자, 입장을 바꿔서 그들도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의 삶을 애기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애기한테 맡길 수가 없죠. 네. 그런 비율에서는 안 됩니다. 공격할 때는 정치인이고 본인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비판을 받을 때 갑자기 애기가 됩니까? 갑자기 내가 20대가 됩니까? 20대 그냥 청년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애기에 비유하는구나 청년들. 조땡땡 아니 종땡땡 의원이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본인은 굳은 살이야. 근데 그 청년들은 아직 손바닥이 굳은 살이 안 배긴 애기 살 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적절하네요. 그럼 대응해 주셨어야죠. 그 청년들은 귀가 만두기다.
아니 만두기인 사람들은 아니 손은 상관없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맷집이 있어야 돼. 나는 만두기다. 이러면 다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런 뭐라도 비유가 해야지. 사실 네. 청년 정치인이라고 그래서 사실 모든 걸 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초선이라 그래서 다 모든 게 미숙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다 국민들이 바라볼 땐 다 그냥 일반 정치인으로 바라보죠. 그걸 뭐 애기손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 스스로가 자기가 꼰대인 걸 인증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기 손가락입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한투방 나셨네. 맞아요? 한투방 나셨어. 다음 주에는 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뭐 청년 정치인들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이어서 한번 우리 이경 대변인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쇄신 요구를 한 청년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제 역풍을 맞아가지고 오히려 더 이 당 지지자분들께 크게 좀 꾸짖음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어떤 방식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여지십니까? 우선은 그 청년이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나가 아니죠. 둘로 나눠져 있어요. 네. 조선일보 일면에 나왔던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김양규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해줬던 네. 그 대학생 위원장들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그 양소영? 네네네. 양수영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았어요. 생각이 있구나. 생각이 없는 청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언론에서 봤던 것은 김용민 의원을 저격하면서 가볍다. 국회의원으로서는 뭐 가볍다라는 식으로 국회의원으로 생각 안 한다 했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김남국이 책임을 졌다. 그러면은 대학생, 그러니까 그 임명을 받은 그런 직책이 있는 사람들도 그 직책에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김용민 의원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건 옳은 얘기입니다. 네. 제가 아까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다 면제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그럼요. 얘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기자회견을 진짜 청년의 입장에서 했다면 정치권에 있는 청년 말고요. 본인이 다음에 총선을 좀 나가고자 비례라도 한번 받아볼까? 아니면 어느 지역구를 한번 나가볼까라는 입장의 청년이 아니고 진짜 코인을 하는 2030 청년 그리고 코인을 하지 않는 2030 청년을 그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 그 선까지 했으면은 그들이 그 선까지 그 요구 안에 있기는 있어요. 네. 그 본인이 기자회견들 할 때 내용은 있습니다. 당쇄신해야 된다. 윤리 심판원 같은 거 좀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 의원들 뭐 전수조사 다 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서 그리고 그러면 코인을 하는 청년 안 하는 청년들이 정치권 밖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해야 되죠. 거기 선에서 끝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것을 마치 배경 삼아서 본인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김남국 딱 한 사람을 저격했잖아요. 전 그 배경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의도가 보였어요. 네, 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무슨 누구 의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그거를 계획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하고자 한다면 고민을 좀 더 하고 나서 해야 되죠. 아니 그 그렇게 해서는 박 안 전 되죠.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님이 개딸들한테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근데 내가 내 지지자한테 왜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말이 이해가 안 되던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이 지지자들을 누군가의 누군가의 지령을 받으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이런 뇌를 탈착한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이런 놈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너무 비극적입니다. 네. 자기 지지자한테도 그럴 거야? 지지자 뭐 족도 없겠지만은 자기 지지자한테도 이럴 거냐 이거야. 그리고 아까 양소영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전해철 의원은 열성 지지자들의 공격 대상이 된 양소영 전국 대학생위원장이 본인에게 찾아와 도와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의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해철 찾아갔어? 그 말씀까지는 안 드렸는데 있네, 진짜. 전해철을 찾아가든 누구를 찾아가든
그래서는 안 되죠. 본인이 전국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럼 본인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뭔가 왜곡된 보도가 있으면은 요즘에는 본인이 기자회견을 할 수 다시 왜 그럴 땐 기자회견 안 합니까? 왜 SNS 활용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갑자기 거기에 또 그 기사였던지 다른 기사였는지 모르겠는데 20대 중반인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뭐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왜 갑자기 나이가 나와요? 네. 이럴 때만 왜 그때만 나이를 20대 이야기하죠. 중반이고 왜 이럴 때만 난 20대 어린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너무 지금까지 무책임합니다. 어리게 봐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무책임하죠. 너무나도. 그래서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속이 깊고 야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준비를 차근차근 잘하고 있구나. 개인적인 판단과 이렇게 한번 사고를 쳤을 때 이 사람이 대응 태도를 봤을 때 역시 사람은 여러 면으로 네.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리고 너무 생각을 봤어요. 잘못했다고 느낀 게 그 양소영 씨가 이제 대학생 위원장이 전해철 의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전해철 의원이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그 라인이 확실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싫어하게 됐더라고요. 네. 아니 뭐 청년 정치인들이나 민주당의 초선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당내 비판 목소리를 좀 세게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진정성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게 당 안을 비판할 때는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뭔가 기자회견도 하고 하면서 한 번도 당 밖으로 목소리 내면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맞아. 뭔가 성명을 발표한다거나 기자회견을 한다던가 이슈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정부를 왜 향해서 기자회견 과학을 상대로는 입 다물고 있으면서 당내로만 저렇게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우는가? 물론 그 말이 100% 틀리지 않을 수 있겠죠.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 당내 비판에만 그렇게 열을 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100% 그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아마 많은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유혹이 저도 이제 30대 중반의 당에서 이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그런 유혹이 있었죠. 네. 너 30대 중반이야. 너무 당을 종편 같은 데 나가서 민주당 너무 옹호하는 그런 발언 하지 마. 그러면은 너의 값어치가 떨어져. 그래서 민주 당내 비판도 하고 그래야지만이 너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야. 자,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아직도 들으면서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나갔던 그 변호사 청년 있잖아요. 천하람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최근에는 저 천하람 봐봐. 저렇게 내부 비판하니까 저렇게 성장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주변에 못된 것부터 가르치는구나. 저를 그냥. 정말 걱정해 주신 분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누구나 들어요. 지금 청년들 본인들이 그런 얘기 듣는다고 해서 본인이 특별해서 본인만 듣는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얘기를 여기저기 듣고 중심을 잡고 이 발언을 할지 말지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입법기관일 때는 야 나는 국회의원이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야. 나는 입법기관이야. 이러고 공격받을 때는 나는 그냥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모든 조언이 들어왔을 땐 중심을 본인이 잡고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번 건은 김남국 의원 하나만 공격할 수 있던 게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선일보 일면에 나왔던 기자 그 일면에 나왔던 청년들 또 별도의 청년이잖아요. 이동학 등. 네. 거기서도 기자회견문은 괜찮았습니다. 기자회견문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백불입니다. 백불 굳이 안 해도 돼요. 의원들도 백브리핑. 네, 백브리핑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한 다음에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본인들이 더 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브리핑에서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박성민 씨가 김남국 사퇴해야 된다 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김남국 사퇴 이 발언까지 당신들끼리 조율된 것이냐?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복수의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조율되지 않고 박성민이 돌발 발언이다. 이거 그러면 나머지 청년들 이용당한 거죠, 그거. 그렇지. 그 박성민은 본인이 혼자 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악의적으로 같은 청년 내부에서도 같이 하면서 그 청년들을 이용하고 본인 혼자 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청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청년들 싸잡아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피곤하겠지만 볼 필요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건 몰랐네. 당연히 조율된 내용이었을 거라고 아니었어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김남국 의원 하나를 공격하는 기자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기자문은 좋아요. 네. 괜찮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결국에 기사화된 건 그 백브리핑 내용이 제일 헤드로 많이 걸렸잖아요. 김남국 제일 사퇴해야 된다. 자극적이니까. 네. 그리고 나서 박선미 또 얘기했죠. 김남국 사퇴해야 된다. 그 발언은 내가 한 것이다. 혼자는 제대로 튀었습니다. 근데 어느 의원실을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회관에서 왔다 갔다 한 거 제가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어느 의원실까지는 뭐 굳이 제가 관심 가질 필요는 없었어. 근데 분명히 어느 의원실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회관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타이밍에 오랜만에 그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개소리를 가장 그럴듯하게 할 줄 아시는 우리 요즘 조용한 한동훈 장관님 좀 모셔보도록 할게요. 예, 민주당 내 이런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후부처의 장관으로서 현명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 안에 내용이 없잖아요. 너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건 억측이죠. 아니 말씀 다 하셨습니까? 내용이 없어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 다 하신 겁니까? 다 했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고요? 똑같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뭘 얘기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짜증. 야. 저 지금 갑자기 그냥 애티튜드를 그대로 복사했어. 와, 열불나. 나는 이거 사실은 나도 동영상 그 국회 회의 그 동영상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정말 디테일하게 연구한 거예요. 진짜. 한동훈 나오는 건 다 스크린 하나 봐. 우리 저 애티튜드를 그대로 복사했네. 한동훈의 정신은 족바가 시대의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할 얘기만 합니다. 아니 저 보세요. 이거 진짜 깐족되는 거는 어우 진짜 주먹을 준다니까? 유발을 할 정도로 그거 있잖아요. 듣겠습니다 하고 딱 이게 몸 뒤로 젖히는 게 진짜 잘 미웠는데 그거 아니, 나 지금 상황인 거 알면서도 주먹 날라갈 것 같아 지금.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이 검찰의 그 증거 인멸을 막 질타했잖아요. 막 증거 조작하고 은닉하고 뭐 더러는 이 증거를 왜곡하고 말이죠. 이제 이런 일들을 밥 먹듯이 했는데 이걸 지적하면서 그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는 가능한 방어권이고 그 우리 쪽에서 하는 거는 다 증거인멸이냐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는 조사나 잘 받으시죠? 비슷하다. 아예 한번 해주시죠. 조사는 잘 받으시죠. 지금에 와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선수로 뛰다가 심판으로 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진짜 너무 얄밉다. 예, 조사나 잘 받으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우리가 그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으면 죄인이 되는 거야. 너희들의 운명은 내가 결정해. 까불지 마. 이거 아닙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지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아주 열불이 확 뻗치는데 진짜. 아니 법무부 장관인데 본인 표현에 빌리자면 일국의 장관이신데 나와서 아직 재판도 안 끝난 사안을 재판이 왜 수사도 안 수사도 안 한 사안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뭐 범죄자 취급을 그냥 하잖아요. 대놓고. 그렇지. 네. 참, 오랜만에 만나니까 한동안 매일 볼 때는 조금 적응이 됐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송영길입니다. 이 검찰 이 새끼들 뚜껑이 열리는 소리 하거든. 고맙습니다. 마드모아젤. 소주 한 2잔 마시면은 김성태가 돼요 이제. 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수가 김수선 박산서 보유에 정말 우리 딸 정말 귀한 딸을 갖다가 그 캐치 정말 걸었는데 가만히 금쪽 같은 딸을 왜 건드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좋았다. 여보. 코독을 했어. 야, 기가 막힙니다. 언제 들어도 참 기가 막힙니다. 실제로 만나서 했었어요. 만나서 했는데 반이 어떠시던가요? 저를 만나다 보니까 원조를 만나다 보니까 많이 떨리는 모양입니다. 사실상 말하면서 저를 만나면 의도적으로 사실상이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일부러 책 잡힐까봐. 근데 지난번에 어디 인터뷰 그 주진우 방송 나와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사실상을 내가 세봤거든. 6번 했어 6번. 6번. 사실상. 많이들 하신다. 상 드려야 돼요 진짜. 사실상 해가지고 상을 드려야 돼. 근데 그 다음에 정체성 아닙니까? 사실상 핵공유. 맞네.
느낌적했고. 느낌지요. 아니, 그 예전에 그 위험한 초대라는 프로 있지 않았습니까? 금지된 말을 쓰면은 의자가 날아가는. 그 김성태 의원한테는 사실상을 쓰게 되면 도대체 몇 번을 날아갈 것이냐. 그냥 물에 계시는 게 나을 겁니다. 네, 물 맞고 막 이러는 거. 네. 좋다. 네. 그 말버릇 이렇게 사실상 김성태의 사실상처럼 날아가면은 이거 보여 서서 플라잉 체어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특정 단어를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가 있습니까? 뭐 이분도 사실상 본 의원은 뭐 이런 거 쓰시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사실 호통이나 이런 건 많지 않아요. 네. 인자라는 말을 인자. 내가 봤을 때 인자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거는 인자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제라는 게 중간에 넘어가는 단어로 그걸 많이 쓰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문재인 대통령 얘기할 때는 아주 심각한 얘기라도 일단 호호호 시작을 해. 호호호. 그래요? 그렇습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네네네. 당황하는 질문을 하면은 누군가 질문을 하면은 그런가요? 그래요? 이렇게 약간 이제 생각할 시간을 웃으면서 버시는구나. 그렇죠, 약간. 네네. 이재명 대표는 흐흐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호우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 손 모양도 너무 똑같아. 사실 아리백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 보군요. 이 제 시간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소환한 김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 강성 지지자들과 손절해야 된다라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당대표 당선될 때 77.77%로 당선됐는데 나머지 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은 통합해야겠죠. 근데 제가 왜 물러납니까? 그런다고 안 물러납니다. 당원전에 좀 오세요. M장이도. 불러만 주시면 저는 언제든 갑니다. 요즘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이 바닥에서 지금 쓸어 모으고 있어요. 지금 딴 데 다 팔이 날리고 있는데 M장이 수입 끊어버려. 다들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아니 근데 많이 버는 건 사실이지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지지하는 마음으로 주식 들어갔다가 지금 크게 물렸거든요. 팩트입니까 이거는? 팩트입니다. 갑자기 진지해지셔가지고. 그날이 오기만 해. 그날이 오기만 해. 슬픈 웃음. 그날이 오기만 해. 여기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재판 그 전에 3심까지 갔던 재판 받으실 때 그때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좀 적은 금액을 할 수 없어요. 진짜 함께하는 마음, 나는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그 주식을 했어요. 이제 테마주라 그러지. 근데 실제로 관계는 없겠지. 근데 그냥 내 마음이었던 거지. 넣었는데 재판이 결과가 잘 나왔잖아요. 주식이 확 올랐어. 잘 벌었어.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왜 이재명을 이 정도밖에 못 믿었는가? 올인을 하지 않았는가? 왜 나는? 그러면서 마음속 장난으로 그랬지. 한 번만 더 역경을 겪어주신다면 그땐 내가 올인하겠다. 근데 또 역경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나 스스로 했던 약속이 있잖아. 이번에는 올인이다. 근데 계속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십수년째 지금 수사와 또 이제 뭐 내사를 당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큰 사람을 이런 식으로 털면요. 그죠? 지금까지 안 나왔다면 없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그 수사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범죄 혐의를 남겨놓고 10년째 아무것도 못 잡는다? 없는 거라고 봐야 돼. 그동안 그 이재명 대표를 쥐고 흔들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재판들만 쭉 열고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어마어마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있다면은 이 새끼들이 그 범죄를 조작하는 것, 뭐 가공하는 것, 이거 아니고서는 이 대표를 뭘로 엮어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알겠습니다. 네, 귀국해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이낙연 전 대표님 이낙연 오늘은 안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경동지가 나를 찾는군요. 영찬이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찬이. 그분 못 지키겠네. 못 지킵니까? 종민이라도 좀 지켜주세요. 종민이. 친하십니까 그분들하고? 아무래도 저의 이익을 대변했던 친구들인데 종민이가 영선이한테 당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왜 이원욱은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의리도 없는 이낙연 총리는 사퇴하십시오. 이원욱은 정세균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빠르게 받아들이시네요. 빠르게 받아들이시네요. 의외로 쿨하신데. 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여기서 좀 정리하고, 왜냐하면 또 앞으로 민주당에서 또 큰일 하셔야 될 분인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이경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는 물러날 수가 없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힘이 빠질 수도 없는 거고요. 자기 유일 대선 주자기 때문에 뭐 총선 때 결국에는 이제 이 대표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대선 경선이 안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같아요. 대선 경선이 안 끝났어. 그 사람들은 대선도 아직 안 왔어. 아니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인데 내리더라도 당원들이 내려야지. 그치. 왜 자기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 총리님, 네. 네. 언제 최종 발표가 있습니까, 후보? 전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경선이 안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악마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같은 당하면 안 되죠. 웬만하면 통합하고 화합하려고 했는데 악마로 몰아가고 있다. 알고 있다고. 그게 이제 뭐 진짜 악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악마로 몰아가야 총선 때 나한테 반대파라고 해서 그 공천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좀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쪽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악마로 본다. 아니 몰아가는 거예요. 악마로 몰아간다. 네, 공천 받기 위해서. 단수 공천 받기 위해서. 그냥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그렇지. 본인의 입지가 뭡니까? 공천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단수 공천. 네.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 멀쩡한 당대표를 자꾸 흔들고, 저번 제가 대표할 때 시절이 생각이 나요. 저러면 안 된다, 총선 진다 해가지고 그분들 딱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하하. 저처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아요. 자, 마무리 발언으로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